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11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111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첫 해외 순방을 나섭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역대 정부 중 가장 일찍 개최되는 회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동맹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70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라는 것이 큰 의미일 것입니다. 둘째는 역대 대통령의 순방 중 가장 많은 52명의 경제사절단과 7조 원의 투자 보따리를 안보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의 양날개를 달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중단되었던 우리 외교를 정상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외교에 있어 초당적 협력은 국민이 요구하는 바이고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의당이 대선 기간 저지른 참으로 끔찍한 정치 공작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과거 정권들이 권력기관을 이용해 벌였던 정치 공작이 새정치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히 충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단순히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민의 당 대선 공작 게이트라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시에 제보의 신뢰성에 의심을 갖고 제보자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거꾸로 국민의당은 대선 직전 날 당대표인 저를 포함해 3명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그 당시에도 적반하장이었지만 지금도 적반하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물타기 하겠다 우기고 있는데 그야말로 국민들은 죄지은 사람이 석고대죄는커녕 검사를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시기 국민을 속이기 위해 자작극을 펼쳤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짜뉴스의 최종판이자 공당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반민주적 작태를 저지른 범죄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댓글 조작과 조작 뉴스로 시작된 가짜 정권이었고 민주주의를 강탈해간 것이었습니다. 강탈된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은 촛불을 높이 들었는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맞서면서 국민의 진심과 염원을 짓밟은 민주주의의 도적질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당은 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이 되어 조작된 제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죄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선거 범죄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해당 인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인재 영입 1호 인사였다는 것이고 또 행위자는 안철수 후보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를 복귀해 보면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돼서 조작된 제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명백한 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국당의 조치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당도 사후 대책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었지만 여전히 추경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대통령도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여야가 모두 함께하는 협치 추경을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가뭄철 눈바닥처럼 갈라진 민생은 추경의 단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실업난 속에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청춘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면서 민생 추경이고 그러기에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협치 추경이기도 합니다. 야당이 이제라도 조속히 시일 안에 추경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제 저는 한 학술 대회에 가서 사드에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의 말씀 요지는 사드는 미사일 방어 무기에 불과한데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나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사드에 대한 정치적 과잉 상태가 한미, 한중, 미중 간의 군사 외교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고 그럴수록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사드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냉정한 시선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의 과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춰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를 위해 제재와 압박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짜내야 할 때이고 외교적 수단도 총동원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한미 동맹이 사드로만 맺어진 것도 아니고 사드가 없다고 70년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70년 동맹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은 국가대표로 국익을 지킬 때 국회는 국민대표로 민생과 일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의 사실상 첫 외교 무대 대비인데다 한미 동맹 강화, 북핵 및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이라는 등 녹록지 않은 의제를 논의해야 하는 큰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부디 국민을 믿고 든든한 대통령의 모습과 당당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을 기원할 것입니다. 더불어 대통령이 국익 외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공직기강 및 민생 안정화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첫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 부담보다 추경 걱정에 발걸음이 무겁다는 말씀에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대보다는 늦었지만 어제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의 합의로 국회는 정상의 재궤도에 올랐고 국회도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으니 걱정을 덜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국가대표로 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나갈 때 여야는 국민대표로서 국회에서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위한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로 국민에게 일자리 추경 선물을 안겨드려야 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 일자를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토위는 내달 3일 추경 심사를 확정했고 산자위, 미방위, 정무위 등의 개의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미 바른정당은 참여를 확정한 만큼 국민의당도 즉각 참여를 요청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당에서 증거 조작까지 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정말 경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안경환 전 후보자 자녀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언론은 이를 검토 없이 보도했으며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격과 명예를 난도질했다는 이유로 안경환 전 후보자께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하니 만일 자유한국당의 허위 주장이 공작적 행위로 밝혀진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문준용 의혹 조작, 안경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의혹, 이 두 사건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식의 혹주하는 정치에 울린 경고등입니다.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공간이어야지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난도질하고 개인과 가족의 인격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몹쓸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청문회가 공개되는 이유는 국민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혹 부풀리기와 가짜뉴스가 청문회의 목표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정치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겠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야당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청문회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객관적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 권고가 면제되었던 것과는 달리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전부 이행 시에만 면제가 가능하고 분쟁 조정 신청 거래 종료 후 3년 뒤에도 공정위 조사가 가능해져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월 미스터 피자 본사 갑질 사태처럼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이익의 양극화와 갑질 횡포의 고착화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부당한 가불관계의 악의 고리를 끊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제도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불법 대선 조작 게이트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파괴행위입니다. 한국 정치사, 아니 세계 정치사에 이런 정도의 조작 사건이 있었나 싶습니다. 유신이나 군부 독재 정권 때만 나올 만한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제가 국민의당이 조작된 사실을 발표했던 지난 5월 5일에 당 중앙선대위 명의로 낸 논평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검찰에 자수해야 된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아들 의혹을 덮기 위해 정유라 소환이 물 건너간다. 이것 말고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논평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내놨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도 SNS로 생중계하며 전국을 도는 뚜벅이 유세에서 조작된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후보를 음해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조작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주권의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 사과 이후 상황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검찰에 체포된 이유미 당원을 제외하고 지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국민의당 관계자 모두가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이유미 당이었습니까? 국민의당이 불법 대선 조작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였을 안철수 후보는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유미 당원과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웬만한 후보에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안철수 후보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엄중한 상황을 얕은 정치공학으로 모면하려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대선 조작 게이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재벌 대기업의 가맹점, 영세상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여당이 앞장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유린 행위 실패를 파헤쳐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저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편의점 본사의 행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지만 최근 물의를 일으킨 호식이 2마리 치킨의 경우 오너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치킨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나 떨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본사가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잘못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속히 관련 법률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본사의 횡포로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국내 편의점은 GS, 롯데, 보강 등 모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편의점 재벌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보다 2배나 늘어 2,80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점은 대기업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보다 4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밤새 근무를 해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편의점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합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앞으로 저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런 프랜차이즈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목 상권 서민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편의점에 대해 특별히 실태 파악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이 맸네. 다음은 강성철 마지막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당미 순방 일정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추경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추경 심사에 대한 아무런 합의도 이번에 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청문회가 열리는 3명의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언급하면서 지명철회 또는 자진 사퇴 없이 추경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번 일자리 추경은 장관 인사 문제와 결부될 그런 거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사당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협조할 것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장관 인사 의혹이 있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경제 불평등, 실업자 325만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실업난, 그리고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의 청년 실업률의 체감 실업률은 22.9%,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수차례 편성하였던 추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추경 여건이 부족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거도 없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8.8%의 국민들이 추경 통과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경이 빨리 집행된다면 3%대 경제 성장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민간 일자리 예산 확충 방안, 가뭄대책이나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제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할지 말지가 아닌 어떻게 할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당면 문제인 이 추경에 대한 논의조차 반대하는 것은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명분 없는 반대를 거두고 추경 심사에 함께함으로써 최악의 실업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기준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2017년 대한민국의 정치의 화두는 협치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별로 이야기하는 협치와 국민이 원하는 협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란 정당 간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치의 도달점이 정당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이 이야기하는 협치는 그야말로 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당이 협치란 말로 포장하고 버리는 행태가 과연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최소한의 상식적이기나 한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이 조기 대선을 치르고 왜 이 정부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해야 했는지 야당은 대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뜻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 두 정권에서도 집권 첫해 추경을 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지난 10년간 야당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초기에 추경이나 정부 조직 개편안을 가지고 이렇게 거부일변도로 대응하진 않았습니다. 집권 첫해의 예산은 전 정권이 짜놓은 예산입니다. 새 정부가 국정운영 기조를 반영할 수 있는 추경을 요청하면 당시 야당도 그 부분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제발 협치라는 단어를 아전인수식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협치는 협치이지 야치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국민의당 대선농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이 어떤 대선이었습니까? 국정농단과 국가유린의 참담한 상황에 찬바람과 아스팔트를 마다치 않은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낸 선거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게 나라냐며 국민이 분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 이 선거에서,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단 대선을 4일 앞둔 시점에 이 야만적인 내용을 조작 발표하고 그 짧은 기간 후보 캠프와 공당의 공식 채널로 무려 29번의 논평과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당원 개인의 독단적 행위였다고 발표합니다.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거 공약, 대선농단, 국정원 댓글 사건을 뛰어넘는 유신 잔재가 21세기에 부활을 했습니다. 잔깨로 꼼수로 물타기를 위해 특검 운운하는 반성 없는 행태로는 국민 배신의 늪속으로 더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의당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전 후보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였고 2012년 대선 캠프부터 이번 캠프까지 함께한 30대 여성 청년당원, 또 국민의당 영입 1호, 당신이 영입한 30대 청년 벤처 사업가, 지금 이들은 국민의당의 해명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당에 대해 서운함과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님, 언제까지 이 청년들의 뒤에 숨어 있을 것입니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 대선 농단에 대해 대선 기간 입에 달고 다니던 그 새정치의 방식으로 직접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